조금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사회는 불평등합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죠. 열심히 하고 있으면 언젠간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해도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회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스스로 찾아나서 기회를 먼저 손에 넣기 때문이죠. 저도 오랫동안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자 환경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속한 조직, 그 부서에 있어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원하던 대로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일은 내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대체 뭐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기회는 처음부터 기회라는 모습으로 굴러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그게 기회였어. 이렇게 생각되는 작은 계기가 기회로 이어지곤 합니다. 일상 속에 작은 계기가 되는 그 실마리를 찾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 실마리는 대체로 머리로는 하는 편이 더 좋겠다 생각하지만 막상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창피를 당하면 어쩌지 하는 그 걱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창피한 기분이 드는 그 행동이야말로 기회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기회로 이어지는 이유는 타인 또한 당신처럼 창피하다는 이유로 그 행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여러분이 그 창피한 감정을 넘어서 행동할 수 있다면 사소한 실마리가 기회로 바뀝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저울질을 합니다. 우리가 행동했을 때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불행한 결말과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놓고 마음속으로 저울질하며 눈앞에 지나가는 그 사소한 계기를 잡을지 말지 판단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불행한 결말을 상상하고는 그 창피함을 견디지 못해 손을 뻗으면 닿았을 계기를 마치 처음부터 못 본 척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그 불행한 결말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가 잃는 것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 행동으로 옮기면 여러분의 상황은 분명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첫 발을 내딛지 못하는 것은 창피함이 우리의 냉정한 판단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창피함은 기회를 발견하는 표식입니다. 왜 시작하지 못하는 걸까요? 누구든지 실행하는 편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넘쳐나죠. 실행하지 못한 채 연말이 되고 나서야 시간이 부족해서 재료가 모자라서 같은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실행에 옮기지 못한 진짜 이유는 마음 깊은 곳에서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언제든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기 싫다는 마음 때문에 시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막상 실행했을 때 해봤지만 잘 안 됐어라고 결말이 날까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작하지 않고 결과도 모른 채로 끝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라는 그 가능성을 남겨두며 자신을 안심시킵니다. 그게 우리가 없애야 될 에고입니다. 행동에 나서기 가장 어려운 순간은 하면 된다는 가능성을 버리고 첫 발을 내딛는 때입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해도 오래가지 못하고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체 시작이라는 그 큰 벽을 뛰어넘었음에도 왜 사람들은 지속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말까요? 사람들은 기대했던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 시작한 일을 지속하지 못하곤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노력이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 세운 목표가 너무 거창했기 때문이죠. 나는 이렇게 해야만 하고 나는 이 정도 성과를 내야만 하고 그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순조로운 듯 보여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할 때 해봤는데 실패했어라고 자신에게 딱지를 붙여버리는 것입니다. 아직 과정을 거치는 중인데도 실패했다고 미리 결론 지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일이든 아직 시행착오를 겪는 중이라 생각하면 지금 당장 성공하지 못하는 일도 결코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나 자신을 수용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코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자다가 이불킥을 하더라도 자신을 혐오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 할 때 가장 피해야 하는 생각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자신을 혐오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책망하면 행동하기 더 어려워지며 본말이 전도됩니다. 사실 행동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행동하지 않는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도 수용할 줄 아는 자기 수용력이 생기면 마음이 점차 안정될 것입니다. 자기 수용력이 생기면 창피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나라는 그 머나먼 목표에서 지금의 나라는 그 현실로 돌려놓는 작업인 것이죠. 기준치에 미달해서 생기는 창피함도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그 창피함에 대한 두려움도 아무렴 어때 하면서 수용하며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노력과 개선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의 자신을 수용하면서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갈지 생각하자는 것이죠. 부끄러운 마음에 회의에서 말하지 못한 일, 기껏 만난 사람 앞에서 질문하지 못한 일,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에 손을 들지 못한 일, 모르면서 아는 체 한 일, 밤이 되고 나서야 나는 왜 그때 행동하지 못했을까 하며 자신을 책망합니다. 하지만 이제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신을 창피하게도 여기지 마십시오. 행동하지 못한 자신을 나무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그동안 하지 않았던 행동을 갑자기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한 번에 바뀔 수 있다면 누구도 고생 따위는 하지 않을 테죠. 기억하십시오. 창피함을 극복하는 것은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합니다. 아무렴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준비가 충분히 된 순간은 영원히 오지 않죠. 사람들은 모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대부분 나중에 떠오른다는 것을요. 해보지 않으면 필요한 것들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해보지 않은 사람의 준비는 언제나 불충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고 준비가 덜 됐다 느끼는 건 애매한 상태로 도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게 창피하기 때문입니다.
무방비한 채로 도전해서 실패하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해본 적 없는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심이라면 세상은 그 준비 과정을 지켜보는 것에 관대합니다. 준비와 실전은 다른 과정이 아닙니다. 준비와 실전은 하나의 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과감히 도전하십시오. 준비와 실천을 나누어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해보면서 품질을 향상시키세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완벽한 준비는 평생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신경 씁니다. 그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관심병 환자로 보지는 않을까?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을까? 기분 나쁘다고 흉보진 않을까? 그렇게 사람들은 세상과 사회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상상하며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회와 세상이라 불리는 그 존재는 그래봤자 실체가 없는 객체의 집합일 뿐입니다. 막상 여러분의 인생과 직접 얽힐 일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 그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도전을 포기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여러분이 도전해서 성공하거나 실패할지라도 그들은 아마 여러분이 도전했던 일조차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도전이라는 그 선택을 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경험이라는 성과가 따라옵니다. 하지만 포기를 택하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거대한 바위처럼 보일지라도 한 발 딛고 나면 그저 돌뿌리일 뿐입니다. 노력하다 보면 언젠간 누군가 자신의 진가를 알아줄 것이라는 생각은 안타깝지만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다리기만 해선 누군가도 언젠가도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창피함을 무릅쓰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일 창피함이 앞길을 가로막은 거대한 바위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껏 한 적 없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첫걸음을 내딛기 두려운 것은 그것이 하면 된다는 그 가능성을 버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손을 대는 그 순간부터 내가 진심으로 하면 될 텐데라는 그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실패했을 때 그 결과를 직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첫걸음을 내딛는다면 그동안 왜 그렇게 고민했었지라는 생각이 바로 들 것입니다. 그 첫 발을 내딛는 용기로 여러분은 해본 적 없는 사람에서 해본 적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껏 거대한 바위라 느꼈던 그 창피함이라는 심리적 장벽은 사실 발에 걸려 넘어질 뻔한 돌뿌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처음 걷는 자갈길이라면 작은 돌뿌리에도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처음 가는 길은 방향이 맞아도 언제나 불안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걷는 길은 어려움 없이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점이 바뀌면 창피함이라는 기준도 바뀝니다.
이 골치 아픈 창피함이란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거대한 바위가 앞을 가로막고 있나요? 그건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창피함이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 모습의 나와 지금의 나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닥친 일을 실패 없이 완벽하게 해내려 할 때 현실의 나는 불완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완전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부정적 감정이 커지고 그러면 우리는 창피해지고 결국은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래야만 해라는 그 자신이 만들어 놓은 완벽한 모습. 이들은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사람들이죠. 이상적 자신이 명확하게 존재하기에 지금의 자신에게 있는 결점이 눈에 쉽게 들어옵니다. 그러니 나는 이래야만 해라는 그 자신만의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실상 그 이래야만 해라는 나만의 미학은 타인에겐 그다지 와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실상 그들은 신경 쓰지 않는 것이죠. 창피하면 이런 내적 창피함 말고 외적 창피함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이렇게 보이고 싶다는 그 이상이죠. 그렇게 남의 눈을 신경 쓴 나머지 무언가를 시작하는 첫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의 반응을 상상하며 행동하기 전부터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행동한 뒤에 올 좋지 않은 상황과 행동한 뒤에 얻을 이점을 양쪽 저울에 올려놓고 한쪽에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지금껏 놓쳐왔던 그 기회들이 작은 용기를 계기로 어느 순간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응원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 애쓰지 마십시오. 완벽한 나 자신 따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자신에게 부족한 그 부분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보다 여러분은 응원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심리적 부담을 내려놓고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응원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능력보다 태도가 그 응원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응원할 때 사실 그 능력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상은 능력이 부족하다 느낄 필요도 없죠. 응원받는 사람은 창피함을 무릅쓸 수 있습니다. 응원받는 사람은 지금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의 자신을 받아들일 때 타인과의 비교로 느끼는 그 외적 창피함과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과 비교하며 느끼는 그 내적 창피함, 그 모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창피함에서 자유로워지면 모든 일을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부족한 부분을 언제까지 채우며 존경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존경을 받으려 하면 할수록 지금의 나를 괴롭히게 됩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며 응원받는 사람이 되십시오.